유가증권 시장의 월봉의 기준의 흐름 별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시장의 지수의 40%의 이 등락 범위의 기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40% 올라올 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최소 70에서 100% 이상 올라와 있어야 돼요. 어떤 종목으로? 다날, 비덴트, 덱스터로? 아닙니다. 그렇게 올라갔다가는 결국은 이런 눌림목의 장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조정장에서는 내 계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 변동성의 종목만 가지고 움직이실 때.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 내에서 시장은 30% 움직였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얼마요? 116% 움직였죠. 이 기준이 삼성전자의 120%대의 강세, 그리고 하이닉스의 153%의 강세, 이 기준이 시장을 당겨놓은 거예요. 당겨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시장의 지수,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오늘 딱 그런 보니까 어때요? 삼성전자가 30포인트, 하이닉스가 8포인트를 들어올렸어요. 38포인트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들의 주가 변동성 크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75,000원 기준을 잡았을 때 만약에 10,000원이 더 올라온다. 15%가 더 올라온다. 또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12만 원 기준 잡았을 때 역시 15%. 계산하기 쉽게 20% 할까요? 그러면 24만 원? 그렇게 올라왔을 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남들 상한가 가는 거 우습다며 얘들은 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상한가의 기준이 아니라 이 등락 범위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서 올라가는데 미국의 IT주들은 내리폭풍 낼린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가총액 2017년도에 애플의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처음 넘깁니다. 그리고 지금 2조 달러 넘겨서 3조 달러. 우와! 근데 왜 못 간다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 지수는 얼마야? 3,300포인트 그냥 넘겨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들의 지수의 견인 역할로 시장은 강화될 겁니다. 그럼 매번 오늘처럼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고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 연출이 될 거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늘은 쏠림 현상에 이쪽에 쇼커버링 그렇게 되면서 나머지 쪽에 차익 실현 욕구. 근데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띠잖아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든지 어지간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시장을 이끌어주는 주도 업종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덜 올라오는 쪽과 평균치, 심지어는 못 올라가는 쪽도 있단 말이에요. 그 평균치가 시가총액 방식의 지수라는 거예요. 주가 평균 방식이라는 다우 지수의 기준인 거고. 결론적으로는요. 순환성의 흐름이다, 뭐 돌리고 있는다, 뭐 별의별 표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종목군들 기준에서도 예를 들면 카카오게임즈 9.7% 밀렸어요. 오늘 개인들에게 떠넘긴 물량이 0.4%도 안 됩니다. 지금 10월 26일부터 누적 수급, 매입한, 매수한, 매집한 그 누적 수급이 7%대란 말이에요. 그 매수 평균 단가가 9만 원대 중반입니다. 물론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도 끼어 있을 수가 있고 인덱스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급의 논리는 피해갈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위메이도 오늘 강세,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이후에 약법으로 끝났잖아요. 상대적인 강세죠. 위메이드가 강세를 띈 거는 수급 논리죠. 어떻게? 기타 법인에서 그냥 주구장창 또 오늘 매수를 해줘.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개인이 오늘도 물량을 뺏겼어요. 컴투스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컴투스의 기준에서도 주가가 쭉 미끄러졌는데 거기에서 1% 이상의 물량을 개인들이 뺏겼습니다. 수급 논리. NC소프트는 오늘 약법으로 잘 마감이 됐죠. 수급 논리에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된. 결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펀드멘탈상으로는 저평가는 아니죠. 저평가는 아닙니다. 성장주의 기준으로. 그렇지만은 수급 논리의 기준에서는 예전에 바이오주들처럼의 공매도 상황이나 혹은 상품에 돈이 들어오니까 ETF 상품이나 이런 쪽에 돈이 들어오니까 무미 건조한 매수세 유입 그런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액티브 쪽에서의 자금이 유입된 흐름이라면 또 MSCI 지수의 편입 기준에서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의 기준이 있어라면은 그렇다면은 화요일 이후의 흐름을 다시 한번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장중
올려드릴 겁니다. 장중 동영상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주력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자신감. 벌써 이미 하이닉스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32%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8월 하이닉스 저점, 9월 하이닉스 저점, 10월 하이닉스 저점 대비해서 32%의 계좌 수익을 냈냐 이거예요. 나는 고점에 잡아서 아직 손실인데 빼고 저점 대비 올라와서 32% 수익을 냈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온 요 수익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2016년 이후에 시장을 견인해왔던 업종군 또 현 시점에서 실적주 그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느 정도 222조의 예상 영업이익 부분 우리 직원분께 다시 얘기를 합니다. 포털에서 다시 뒤져보세요. 네이버나 이런 쪽에 2022년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 뭐 이런 식으로 뒤지다 보면은 나와요. 새로 나온 겁니다. 새로. 그렇게 해서 이 한국거래소 쪽에서 예상치 나온 부분 222조하고 변동이 좀 있겠죠. 그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비중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비중은 상상을 초월하게 낮게 형성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을 42포인트 올라온 이 흐름을 38포인트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전기전자 업종이 39포인트대로 올렸는데 이것이 비단 하루짜리 이벤트다라고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 추세 범위 30% 올라올 때 116%, 118%, 116% 올라오면서 견인해 준 시장이 무너져서 저 2016년 저점까지 깨고 내려갈 때 결코 약하지 않았던 전기전자 업종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한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맴돌고 있을 때 손가락질하고 못 간다고 악쓰고 안 빠졌다니까. 그러나서 신고가는 얘네가 내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 시장의 등락률은 전기전자 업종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요 그림을 보고 대처하는 거예요. 윤정두랑 함께 하신 VVIP 회원님들은 실패한 적이 없어. 결과적으로. 왜?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고 들어가니까. 이 짧은 구간이 아니라 투자 성향 자체가 내 자산 운영 성향 자체가 단날 주세요. 덱스터 주세요. 비덴츠 주세요. 뭐 맨날 상한가 가면 제주도 땅 우리가 다 샀겠지. 매매가 원활하시고 또 내 자산이 금방 들어왔다 나왔다 빠질 수 있는 자산 규모라면 상관이 없어요. 내 자산 규모가 몸집이 크고 또 우리 방 전체가 들어가야 되고 무료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거래대금 없는 종목을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시가총액이 안 나오는 종목을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종목군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졌다 할지라도 펀더멘탈이 약한 종목을 비중을 채워서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8월에 흐름에서 70불이었습니다. 그냥 악을 쓰고 말씀드렸던 그 흐름. 요게 지금 요자락이 70불인 거예요. 요자락이. 그러나서 한 방에 돌리죠. 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서 많이 미끄러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니까요. 결국은 D램 가격의 정점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들으시고 또 방송에도 들으시고 앵무새처럼 남의 거 훔쳐다가 나와서 읽는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즉 반도체 D램 가격이다, 현물 가격이다라고 했을 때 왜 반도체 D램의 현물 가격의 고정거래처의 가격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내부자들만 알죠. 고정거래처 가격을 오픈하지 않기로 서로 비밀 협약 맺은 상태인데 그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업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예측을 해야 되는 기준이고요. 근데 8월 달에 깨질 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CLSA가 시발점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보고서 나오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부정적인 보고서 나오고 이들 창고에서 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이와 쪽에서 일부 매도가 나오고 그런데 그 반면에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1위 운영사라고 한다면 2위는 골드만삭스잖아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나머지는 또 긍정적으로 봤어요. 우리나라 증권사도 조금 나뉘어져 있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히 이번 실적 발표 IR에서
아니 우리가 고정거래처 가격이 내년까지도 문제가 없다는데 왜 니들이 시장에서 자꾸 엄한 소리를 하니라고. 지금 광고쟁이들 광고가 동시로 들어왔네요. 2번 방, 3번 방에. 이 녀석들이 확 그냥 조만간에 12월 7일부터 지금 광고쟁이들은 다 날라갑니다. 카카오에서 지금 다 제재를 한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 악을 쓰고 이 녀석들이 들어오는데 보이스피싱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장 지수의 흐름 견인은 누가 한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이 한다. 대표적인 예로 저 포스코도 좋아요. 포스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나중에는 이 포스코도 당연히 들여다볼 겁니다. 근데 이 포스코가 올해 기준에서 40만 원을 넘긴 적 있죠. 그 40만 원을 넘길 때 PER이 어떻게 했어요? 10배를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버거워요. 굴뚝주.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성장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부 자체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철강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면 건설 경기 어떻게 할 거야? 조선 어떻게 할 거야? 자동차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살아날 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보다는 점진적으로 높아지다가 어느 시점 피크에 달하면 탄력적인 흐름이 한 번은 나오겠죠. 오버슈팅.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뒷부분에 볼 DB하이텍 같은 경우 DB하이텍 특별히 없어. SK하이닉스 PER이 무슨 7배 수준에 놓여지는 게 말이 됩니까? 7배 수준에 놓여져서 이렇게. 지금도 SK하이닉스 PER은요. 9조 5천억을 기준 잡았을 때 시가총액이 지금 87조야. 10배가 안 나와. 그런 저평가에 놓여진 종목이었습니까? 바닥에서 32%가 올라왔던, 바닥에서 100%가 올라왔던 그런 저평가의 종목이 어딨어? 그냥 뭐 몇백억 수익 났는데요. 올해 들어서 뭐 1,000억 날 거예요. 이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순이익의 기준 전망치가 낮게 잡아서 9조 5천억이란 말이에요. 낮게 잡아서. 야, 4분기에 디램 가격, 현물 가격이 정점 찍어. 디램 현물 가격은 디램 비중에 있어서 5%도 안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디램 만들어갖고 시중에서 막, PC발 디램, PC에 디램 꽂을래? 이러고 세일 자고 다녀요? 아유. 그걸 방송이랍시고 떠들러 대고 있는 방송을 보시고 계시니까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가격이 4분기에 정점을 찍고 그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거나 펀드 매니저가 나와서 얘기하면 그나마 신빙성이라도 있고 뭐 그분들의 분석 내용이니까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고 얘기까지를 발표를 했고 아예 할 때 그리고 그걸 남의 걸 주워다가 자기 거있냐 이러고 앉아 디램 가격이요? 뭐 디램 가격이요? 디램 알아? 현물 가격 어떻게 형성되는지 고정거래처 가격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결국은 다 필요 없이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거래량을 수반했다 안 했다. 거래량을 수반한 흐름의 기준이 잡힌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도 보시면 언제 이게 8월 19일이에요. 8월 19일. 역사적인 날 잊지 말자. 어떤 거? 하이닉스 기준에서 8월 13일은 이거는 동네 창피해서 눈물을 머금어야 되는 이게 언제라고요? 2016년 5월 18일 날 25,650원이 역사적인 뭐 역사적인 아니고 그 당시 기준의 최저점입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18조 6천억인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7억 2,400만, 800만 주짜리. 자산 가치가 20조를 넘기는데 어찌됐건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근데 그 분기 영업이익 5천억 미만으로 예상했던 게 2018년도에 얼마 20조 8천억 찍죠. 분기 5조 이상 평균으로. 그 10배가 실적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지금 기준에서 21년 8월 13일 날 컨센서스가 낮아졌다고 해도 9조 5천억. 그때 당시 기준에 10조 수준이에요. 시가총액이 70조가 깨져. 9만 원이야 9만 원. 저점이 9만 원까지 내려가고 9만 원까지. 9만 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 하면 얼마야? 7, 9, 63, 63조. 이야. 그렇게 되면서 네이버가 8월 13일 날 장중에 네이버가 2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1조 8천억짜리가 1조 7천억 예상치. 네이버가 영업이익 20조 8천억까지 찍었던 종목을 또 순이익 9조 5천억을 예상하는 영업이익 12조 이상을 예상하는 그런 하이닉스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게 수모를 바꾼 거예요. 수모.
다행히 그게 저점이고 그때부터 해서 바닥 인식을 잡습니다. 물론 주가의 바닥은 그 이후에 10월까지 찔끔찔끔 밀리긴 했지만 예? 그랬을 때 윤정도를 욕하는 건 상관없으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디 유튜브에서 건방지게 윤정도한테 야 윤정도 야 이 나쁜 놈아 IT가 다 역배열인데 그걸 매수했냐 확 그냥 막 그냥 역배열이라는 거는 이동평균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동평균선만을 얘기하는 거는 초등학생 수준 얘기를 하는 거야. 기술적 분석에서. 어디서 감히. 역배열의 기준에서는 이동평균선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기울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럼 그램빌의 매매 법칙을 얘기를 하든가 그램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도서 단 한 권도 제대로 된 도서가 없어요. 금융투자협회 도서도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그 그림을 훔쳐다가 자기 거인 거짓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그램빌의 매매 법칙을 응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MACD, MAO, MACD 오실레이터, 소나 모멘텀 챕터. 그게 뭐냐면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하향이야. 하향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향 각도가 거의 눈에 안 띄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의 우상향이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변화하게 되면 매수 신호가 나와버려요. 기술적으로. 어디서 감히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자기 딴에는 기술적 분석 운운하고 싶은 거잖아. 어디서 감히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왜 제가 이렇게까지 건방을 떠냐면요. 그분 하나의 잘못된 어디 감히 되지도 않는 지식을 가지고 윤정도한테 뭐라고 해버리면 그 글을 본 게시판에 글을 보신 분들이 착각을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이게 뭐 역배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종목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라고. 기울기가 급격히 하향되다가 기울기가 뉘어져 있을 때는 벌써 시그널, 응용지표는 벌써 매수 사인 나온다고. 이거를 가지고 역배열을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확 그냥 막 그냥 어디서. 그거를 분명히 제가 18일 날 말씀드렸을 거예요. 18일 날. 유튜브 뒤지니까 그 누군가 적어놨더라고. 지금도 방송 보실 거야. 방송 남의 방송 기웃거리면서 그 정도 볼 정도면 머리를 숙이고 아 이게 검증된 내용인가? 정확하게 한번 들어볼까? 이걸 생각해서 대처를 해야지. 어디서 막말로 이런 내용을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조차 방송에서 여러분들 케이블 TV에서 보신 적 있어? 애널리스트들이 가끔 한번 해주려나? 안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수는 4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왜 내 종목은 못 올라요? 장중에 빠진 종목이 더 많았거든. 월등히 많았거든. 코스닥 막 900개 종목 빠지고 유가증권 시장 700개 이상 빠지고. 근데 그 흐름이 왜 그러냐면요. 오늘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락률만 높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쪽은 뭐 다 같이 가면 좋은데 차익 실현 효과가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럼 이 흐름이 계속됐냐?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들이 시장을 이렇게 이 1971포인트에서 1.36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린 게 오늘 1.36% 자기들이 4.09 올랐거든요. 그러면 39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이 땡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지금 3,000인데 3,020, 3,040, 3,050, 3,100 이렇게 가면 시장이 안 갈 것 같아? 어지간한 종목 다 올라가요. 어지간한 종목. 단기적으로 급변동성 나왔다 거래대금 죽는 거 말고는 어지간한 업종 다 올라가요. 조선, 철강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 강세를. 그러면 삼성전자의 역할론이 425조짜리를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져보면 19.39%가 나와요. 오늘 변동성이 5.20이었으니까 그걸 곱해주면은 그러면 시장 지수 견인력이 1.01%. 즉 오늘 기준에 30포인트를 삼성전자 혼자서 들어올린 거고 하이닉스가 오늘 기준에 8포인트를 들어올린 거예요. 38포인트를 두 종목이 들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안 좋아. 근데 그게 계속되느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안 되면 얘네들이 밀리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얘들이 지수를 강세로 연출을 해주고 오늘처럼의 강세가 아니더라도 연출을 해주고 결론은 시장을 지수를 견인해주면 얘네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시장은 3,100, 3,200 금방이에요. 얘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자동차, LG와 금방 가요. 실적 있는 애들은. 나머지 그럼 네이버, 카카오는 안 갈까? 걔들도 가요. 근데 말씀드렸잖아. 시장이 이수익률이라고 한다면 IT가 이수익률이고 그러니까 시장을 견인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요 정도 수익 혹은 이런 하락.
그렇게 해서 평균이 시장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적으로 잘 보세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512에서부터 2000포인트 때까지 300% 오를 때 이때 시장 주던 누구요? 조선주. 왜? 30년 만에 업황을 줬어요. 그냥 뭐 실적 좋아졌어요. 전년 대비 그게 아니라 30년 만에 사상 최대. 배수명은 25년, 30년인데 70년 초반에 건조했던 매들이 노후가 돼서 다 해체를 해야 돼.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해체를 안 하고 선진국 말고 후진국에 가서 정박을 해요. 왜? 선진국은 잘못 긁히면 기름 유출되면 난리 나니까 안 받아준단 말이야. 그래 이제 후진국에 대고 하는데 그게 경기가 2002년부터 물동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를 해요. 2002년 말부터. 그래서 해운주가 막 미친 듯이 폭등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별로 크지도 않았어요. 해운주가 몇천억 분이 안 했어요. 그게 막 대한해운, 한진해운 막 상상을 초월하게 폭등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해운주들이 돈이 탁 들어오니까 뭐를 해요? 선박 발주를 합니다. 어떻게? 30년 만에 선박의 발주를 허벌나게 상상을 초월하게 거기에 특화되어 있던 LNG 선박. 글로벌 시장 LNG 선박 싹쓸이 해보죠. 누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은요. 현대사무중공업을 통해서. 현대중공업은요. 전 세계의 유조선 VLCC급 초대형 유조선 1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윤정도는 주도 업종이면 그 업종만 그 업종만 그냥 환율이 1140원에서 900원이 이탈됐어요. 저 당시에 2004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해서 환율이 900원을 깼다고. 근데 거기서 삼성전자 사시고요. 현대차 사세요. 바보야? 바보냐고. 조선주는 가격 결정력이 있었단 말이야. 세계 1위라. 우리가 솔직히 잘나서의 개념이 아니라 유럽이 잘 살다 보니까 그걸 배를 안 만들어. 유람선만 만들어. 세계의 초 기술력이 가장 좋아야만 만들 수 있다는 유람선만 유럽이 만들어요. 그것을 일본이 받아왔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온 거고 이제는 그 기술이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응? 그 시대에 그러면서 조선. 그 다음 차화정 랠리는요. 화학 정유가 시장 900 이탈됐다가 2008년도 리먼 터지고 나서 서브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지고 나서 900 깨지던 시장을 얼마? 2300, 2200, 2300까지 얼마? 150% 들어올릴 때 화학 정유 돈의 힘으로 자고 일어났더니 유가가 올라갔어요. 경기가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유주들은 5배에서 7배 그리고 LG와 롯데케미칼은 13배, 14배 그리고 자동차가 실질적이죠. 엔화 강세 때문에 어부지리로 엄청난 수혜를 얻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서 자동차가 현대차가 7배 기아가 14배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그게 실적. 그래서 슈퍼볼에 광고까지 할 정도로 현대차 그룹이. 그러고 나서 지금에 그러면 2016년부터 아니 왜 다 지고 나서 조선주 현대중공업 15,900원짜리가 55만 원 갔어요. 33배 올랐어요. 다 지나고 나서. 차화정 밀릴 때 자동차가 기아가 14배 가고 LG화가 13배, 롯데케미칼이 13배 갔어요. 다 지고 나서. 다 지나고 나서. 그럼 지금의 기준은 누구예요? 글로벌 시장 자체를 누가 끌고 가요? 애플이라면서 기술주라면서 그들의 서버발 D램 현물 가격 PC에 들어가는 현물 D램 말고 서버발 D램이 그냥 수요가 터져서 유튜브는 안 그래 아마존은 안 그래 넷플릭스는 안 그래 그 D램 어떻게 할 거냐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의 기준점 그래서 시세가 나오고 한동안 많이 미끄러지고 눌려져 있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흐름이다. 시황을 다시 해석한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급등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에 지금 8시 14분인데 조금 전에 개장초에 강세를 띄었는데 한번 다시 봅시다. 지금 이게 추가 강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추가 강세 나와주면 더 좋고요. 왜 거래가 터지고 강세니까. 추가 강세가 아니다 할지라도 잠시 쉬고 움직임을 가져가면 충분하죠. 테슬라도 뭐 어마어마한 강세 흐름을 줬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에서 지금 0.33 강보. 아니 7.8%의 초강세로 마감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개장 전 지금 흐름에서 강세에 여전히. 그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흐름이나 하이닉스의 흐름, 삼성전자의 갭상승의 흐름에 거래량 거래대금 터진단 말이에요. 주봉상의 흐름에 5M, 20M 무조건 넘기겠죠. 주봉상의 흐름에. 눌림목이 나와도 부담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 위주에서 문자가 다 나가세요. 하이닉스 위주에서. 이게 다 문자예요. VVIP 회원님들 문자? 야, 그러면 무료 회원들은 뭐니? 또란도에 계시면 다 올려드려, 농담에. 거의 뭐 비슷한 가격에 계속 올려드려요. 그러면 VVIP 회원 가입하신 분들, 100분이 넘어요. 그리고 스페셜방에 가입하신 분들이 200분이 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페셜방은, 문자와 카톡방이 나뉘어져 있죠. 카톡방에 이제 한 100여 분, 문자에 그 이상 가 계신데, 이분들 입장에서, 왜 우리 주력주 하이닉스 다 노출돼? 타사에서 동료라고 할 수도 없어. 그 보이지도 않는 후배들, 나이만 비슷하고,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동료는 아니잖아. 다 후배들이지. 뭐 대표님은 어떻게 이런 하이닉스 오픈해가지고 모객을 하세요? 와, 대박이시다. 걔네들은 뭘 어떻게 하냐면은, 회원이 1000명이 넘어야 순위 안에 들어가, 이제는.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난리가 나서 회원수가 1000명이 넘어야 5위 안에 들어가더라고. 근데 회원수 1000명 넘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속된 표현으로 개잡주를 주고 있어. 1000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걸 줘야지. 1000명이면요,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00억이에요. 1인당 1000만 원 들어가면 100억이라고. 1000명이 과금을 할 정도면 돈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산은. 어떤 분은 뭐 1억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몇백만 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평균 1000명이 1000만 원 들어가 버리면 100억이라고. 100억에 맞는 종목을 줘야지. 하루 100억을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인다는 게 주가를 우리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왔다 환급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서. 그리고 오픈돼 있는 이런 하이닉스, 오픈돼 있는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거지. 뭐 뒷구녕에서 뭐 감춰진 게 있어요. 뭐 특급 재료가 있어요. 그럼 불법이라니까요, 그게. 감춰진 특급 재료가 지금 불법이라고. 다 누구나가 다 알고 다 오픈돼 있는 거. 그것에 대한 해석. 아까 말씀드린 왜 반도체 디램 가격, 현물 가격에 대해서 운운하느냐. 이런 해석. 왜 지금 PER이 10배 미만, 7배 미만인 종목에 대해서 왜 자신감을 못 갖느냐. 이런 해석. 계속 문자 나가죠. 계속 나갑니다. 같은 자락인 것 같지만. 이걸 그리고 계속 오픈해드렸어요. 뭐 9만 원에는 매수 안 했겠어? 그러면 방 안에 계신 VVIP 회원님들이 왜 우리 종목 노출하지? 아니야. 그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이랑 똑같이 외부에 계실 때 뭐 다 노출하는데 내가 뭐 이거 뭐 그냥 공짜로 듣고 사면 되지. 잘 되세요? 잘 되셨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전략이 장중에 하이닉스가 흔들리거나 장중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거나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고 실시간을 떠나서라도 신뢰가 없으니까 야 윤정도 저거 역배 올라왔다는데 저거를 종목을 추천한다고 아우 바보 아니야. 여러분들이 바본 거야. 이 좋은 장에 아니 그냥 VVIP 회원 딱 가입해서 편하게 자 하이닉스 매수하십시오. DB하이텍 들어가셔야 되겠는데 위메이드가 사상 최대 신고가를 계속하네. 카카오게임즈 오늘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이거는 매수평균 단가 최근에 누적 수급 감안했을 때 과하죠. 뭐 어떤 해석을 듣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지. 그냥 여기저기 텍스트 상한가야. 와 대박이다. 그 다음날 쪽 밀려. SK 바이오사이언스 36만 원. 초대박이다. 단기 따블인데 난 늦게 들어가서 그래도 30% 수익 났어. 남은 뭐 차익 실현 안 하는데. 왜? 더 간다니까. 이거 끝내준다고 하니까. 얘기했잖아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으로만 계산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가 수익을 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기술적 분석으로 완벽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 분석에서 하루에 1,400만 주, 4조 넘게 터지던 종목이 거래량이 지금 100만 주도 안 나와. 1,400만 주 넘게 터지는 종목이 100만 주도 안 나와. 근데 그 종목의 변동성이 나오라고 기도를 한다고 물 받아놓고 정화수 받아놓고 기도한다고 주가가 움직입니까? 바보예요. 왜 기본 원리도 생각을 안 하는 얘기야. 그러면 펀더멘탈적인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신 기술적 분석하는 분들, 아, 역배열이에요. 그냥 막 그냥 벌써 추세선은 돌려놨다고. 아, 나 거래량 터지면 들어갈 거야. 거래량 터지면 오늘 같은 날 들어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건강검진이야. 못 들어가. 어떻게 할 거야? 내일부터 들어가면 돼요. 사실은. 화요일부터 들어가면 되고 수요일날 또 들어가면 돼. 밀려? 그럼 다시 비중 맞추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 32% 올라온 하이닉스를 내가 9만 원대 내가 9만 2천 원 내가 살라고 그랬는데 내가 9만 5천 원 살라고 그랬는데 10만 원에 살라고 그랬는데 좀 밀리면 한번 사볼까? 밀리겠어요? 이게 지금도 저평가인데 거래가 터지고 들어올린 종목을 이분들이 그냥 94,500원에 이분들이 98,400원에 25%, 22%, 또 11만 5천 원에 4% 이런 수익을 갖고 가신 분들이 누구나가 다 아는 하이닉스에 동네방네 다 아는 하이닉스에 옆집에서는 다날 상한가가 쓴다 난리치고 있는데 우린 다날 매매를 안 했냐고 다 했잖아요. 그런 기준의 비중을 제대로 조절을 해서 자 하이닉스는 10% DBIT는 15%이시겠죠? 115%는 아니실 거고. 그렇게 해서 비중을 이렇게 전윤수 선생님께서도 내년 6월이 만기신데 66,900원, 11,1,300원, 10% 차익 실현하시고 또 5% 재편입하시고 근데 장 끝나고 봤더니 0.6%또 추가 매수가 들어와 있어. 박천일 선생님 내년 10월이 만기세요. 내년 10월이 다들 1년씩 다들 가입하셔서 우와 NC가 상가고 하이닉스가 8% 오르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장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남들이 다 문나 선생님 하이닉스 평단 낮춰서 11만 900원에 낮춰놨어. 000 25%를 얘기했잖아요. 4개월 만에 70% 수익 내시고 그렇게 해서 3억 원에서 2억 수익 내시고 1억 인출하시고 그 1억으로 이렇게 주력주 평단 낮춰놓으시고 게임주에서 수익 더 잡아내시고 태민 선생님 53,200원에 108,000원이요. 40% 권해드리는 비중은 아니에요. IT에 55에서 70% 최대 비중으로 설정해드렸는데 어찌됐든 72%. 그러면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을 고민을 할 때죠. 어떻게? 오버슈팅 나오고 꼬리 달리고 혹은 그 다음날 음봉 떨어졌을 때 고민. 하이닉스는요. 지금 차익 실현할 자락은 아니죠. 왜? 아직도 저평가야. 이제 막 거래대금 터지고 막 움직였어. 그 거래대금의 의미는 좀 이따 DBI텍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에 DBI텍 6만 원 넘길 때 태민 선생님 딱 말씀하셨어요. 6만 원 중반 왔을 때인가요? 한 절반 털까요? 물량이 좀 많은데 절반 털까요? 윤정두가 아니 이제 막 거래대금 터져서 이제 막 움직이는데 이제 매집도 10월 21일 이후에 그냥 한 달 만에 오늘까지 기준으로 해서 6% 이상 7%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양봉인데 그걸 팔아요. 오늘 고점 대비 막 4% 이상 막 밀렸어. 그러면 이게 정점이라고 인식하면 팝니다. 초대량 거래량에 막 이런 인식이 잡히면 그렇지 않으면 추가 눌림이 나오더라도 파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DBI텍이 15%의 변동이 나왔다. 물론 하이닉스 8%도 오버슈팅입니다. 근데 그게 자락이 이 자락에서 요런 자락에서 오버슈팅 나오고 눌린다면 그게 차익실입니다. 어디서 기술적 분석 기자도 못하는 여러분들 말고 그냥 주가 올라가니까 쥐가 겁을 먹어갖고 야 이거 여기서 못 팔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매도 차익 실현. 아니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매도고 차익 실현이냐. 오르고 있는데 올랐다는 건 뭐예요 대형주가. 외국인 기관 메이저가 누군가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랐겠지. 개인이 막 흥분해서 하이닉스 시가총액 3조 4천억짜리 DBI텍 이런 종목이 올라갈까? 결론은요. 왜 이런 거 가지고 수익을 못 내시냐는 거예요. 주력입니다. 우리가 멋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정돈 대형주만 해요. 삼성전자 한주사재 이런 멋부리는 게 아니라 주력입니다. 어딜 가서 텍스트 오늘 상가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 주력은 뭐라고요? IT 55에서 70%, IT 자동차, LG화학입니다. 채워 놓으시고 나머지 덱스터, 비덴트, 단날, 상한가, 한글과 컴퓨터, MP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 LNF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방송 나서 와 대박 나셨죠. 신고가 랠리 끝내주죠. 상한가 나고 이틀 만에 50% 올랐고 일주일 만에 100%. 지가 사지. 아니 자기 고객도 1,000명에서 그렇게 해서 수익 났으면 우리나라 삼성전기, 삼성전자를 통으로 잡겠다.
어지간한 종목 대주주 돼갖고 그 회사 인수했겠어. 그런 거짓부렁에 당하시니까 계좌가 팔은 거예요. 항상 두들겨 맞은 거고 항상 고점에 물량바지가 된 거고. 하이닉스는 나도 고점에 샀는데 이거 뭐 물량바지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들어서 하이닉스 다른 데는 다 팔고 정리하는데 우리가 그 물량 다 받고 있다고. 정신 바짝 챙기세요. 윤정도를 혼내시는 건 가능해도 왜 스스로가 갖고 계신 주력주를 폄하를 해? 하이닉스 옆방은 다 팔고 있는데 걔네들은 갖고 있지조차도 않았어. 갖고 있으면서 판 것 같아? 갖고 있지조차도 않아 그런 친구들은. 근데 그 물량 던지는 걸 우리가 받았어. 아이고 참나. 시가총액 87조짜리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업체가 영업이익이 12조 13조에 지금 순이익 많이 낮춰서 잡아놓은 순이익 9조 5천억짜리가 순이익 10조라고 치면 얘 지금 100조가 넘어져 있어야 돼. 150조가 있어도 PER 15배가 돼 있어도 이상할 게 아니에요. 150조라고 치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얼마? 70%, 80% 올라가 있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80%, 70%, 70만 잡아놔도 2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한 게 아니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저평가 종목을 얼마나 주식을 뭐 짧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장 내가 편입했으니까 시원시원하게 상한가 나가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주력에서 수익 내시고 일부 종목 가지고 왜 상한가를 못 잡아요? 상한가 다 잡아낼 수 있지. 지난주에도 뭐 상한가 대여섯 개 이상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출석 체크 아직 안 해서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예? 아니 뭐 12월 23일 날 작년에 LG전자가 상한가 가는 11월 11일 날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가는 NC소프트가 상한가 가는 그런 장세에서 얼마 전에 8월 10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 가는 그 25조까지 올랐잖아요. 27일 날. 그런 장에 대형주는 상한가 못 갈 것 같아요. 상상상 한번 갑시다. DB하이텍 시가총액 꼴랑해봐야 3조 4천억짜리가 이런 매집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상한가 한번 못 갈 것 같아? 상상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쇼커버링 쑥 들어오더니 에라 모르겠다 매수 한번 빵 때리면 그 상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꿈만 가지고도 움직임이 나오는 이런 장세. 상상상 한번 갑시다. 제대로 물 좀 마시게. 상상. 엄지척. 윤정도가 지금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엄지척. 시원시원하네요. 시원해야죠. 몸도 뚱뚱한데.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장세. 그리고 오늘도 봤어요. 우리도 LNF도 있고 우리도 카카오게임즈가 있단 말이지. 시끄럽죠. 그런데 보니 주력주는 일단 어마어마한 강세, 현대차까지도 어마어마한 강세. 그들이 강세를 띈다고 해서 카카오게임즈의 하락을 커버할 수는 뭐 계좌 수익률에서 커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 근데 들여다보니 전 거래일 대비해서 문제가 될 만한 종목군들이 카카오게임즈라고 한다면 누적 수급 범위는 그렇게 벅차지 않더라. 시간에서 다시 1% 늘렸지만 잘 대처를 하면 뭐 충분히 무난히 잘 빠져나올 수 있겠다. 혹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그 수익이었으니 그 수익도 챙겨놓을 수 있겠다. 다만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소 버거울 수 있지만 거기서 잘라낸 흐름은 다시 다른 데서 잡아낼 수 있다. 그 기준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기준에서의 22일 9시 기준의 문자 발송 내용도 자, 오늘 동시효과 상황 11만 6,500원, 11만 6천원 공방 나오고 있을 때 편입입니다. 3에서 5% 등락 범위 나오면 또 편입입니다. 밑으로 밀려도 또 편입입니다. 계속 편입입니다. 주구장창 편입입니다. 농담하는 게. 내일도 장중에 전략을 잡아드릴 건데요. 이 하이닉스 기준에서의 말씀드린 기준점의 흐름 15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3,000 이탈되고 2,000포인트 그 기준에서 하이닉스는 얼마? 22%의 변동이 나왔다. 95,500원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PBR 1배 미만까지 깨진 거예요. 그조차도 내가 기가 막혀서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투자증권 쪽에서 전망하는 자산가치 부분 대비해서 10만 5천 원 수준이 1.1배 수준이다.
그러면 주가가 더 깨져 내려갔으면 그 미만이잖아요. 주가가 1배 미만이잖아. 근데 그걸 자기 머릿속도 자기 생각으로 갖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금융투자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H증권사가 전망한 자산가치 대비해서 지금 뭐 10만 5천 원이 1.1배 수준이에요. 10만 원이 지금 거의 뭐 1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 머릿속에서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 지금요 1.1배 수준이에요. 주가는 10만 원 깨졌는데 뭔 1.1배 수준이야. 1.1배도 안 되는 수준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라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서 야 이거 다 파시고요. 뭘 다 팔아. 그래서 뭐 다른 거 사서 뭐 수익 좀 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이 거래량이 뭐예요? 채널 돌렸더니 그것도 내가 기가 차서 거래량이요. 전일 대비요.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예요. 와, 내가 기가 차서 이현제약이 10월 20일 날 이현제약이 상한가를 갑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예요. 근데 이 상한가를 가지고 그날 거래대금이 무지하게 터졌겠죠. 2천억 이상 터졌겠죠. 그럼 그날 한번 단타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방송 돌리면 뭐라 그래요? 이야, 이현제약 12월 20일 날 상한가 가기 전에 우린 대바닥에서 다 샀고요. 그거 생각난다. 12월 7일부터 카카오톡에 대해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뭐 1대1 뭐 상단 금지나 이런 거. 탁상행정은 확 그냥 막 그냥 그것뿐만이 아니라 증권사 무슨 뉴스란에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뉴스란에 그 인포모션이라는 게 그 난리를 친 게 언제부터냐면요. 2007년, 2008년 그때쯤이에요. 그냥 인포모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기사인 것처럼 거짓부렁 넣어서 광고하는 애들. 그럼 예전에는 증권사가 그런 뉴스들을 못 올리겠어요. 그래서 종목이 뭐 변동이 나오면 진짜 왜 변동이 나왔지 하고 볼 수 있었어. 내용을 볼 수 있었어. 지금은 무슨 종목을 누르면 다 쓰레기 그냥 광고 기사만 나오잖아. 근데 그게 다 불법 아니에요. 과장 광고부터 해서. 과장 광고부터 해서 뭐 특급 재료 비밀이 있습니다. 뭐 숨겨진 비밀. 숨겨진 불법이라니까.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의 기준에 오늘의 기준의 흐름은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현제약이 이현제약 얘기하다가 이현제약이 그 전날 10월 19일 날 거래량이 얼마 터진지 아세요? 7만 주. 매집이 될 수 있어 없어? 하루 거래량 7만 주짜리를 지들이 무슨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야. 바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정신 나간 것들이지. 바닥에서 거래량도 없는데 뭘 지들이 매집을 해. 지가 대주주 됐어 그러면 꼭 채널 돌리면 그런 애들 있죠. 황금 대바닥주를 찾아라. 정신 나간 거지. 왜 황금 대바닥주를 찾냐고. 황금 그 바닥에 놓여져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거래대금도 없다라는 거고 그거는 말 그대로 시장 소외된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물론 대형주 기준에서 실적 대비 이렇게 과도하게 단기간에 깨져 내려와 있는 왜 그럴까의 고민이 진짜 드는 그런 주력주라면 모를까. 밑도 끝도 없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장비 부품 업체들 아주 거래대금도 몇 천억도 안 나오는 몇 천억이 아니라 몇십억도 안 나오는 그런 종목을 이현제약처럼 이현제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이 10월 19일 날 정확히 찾아보세요. 상한가 가기 전날 7만 주였다고. 그런 종목을 아니 여기서 상한가 갈 줄 알았으면 그 전날 사면 되는데 거래량이 있었냐? 없었잖아. 살 수가 없었잖아. 거래량이라는 거는 전일 대비 20배가 아니고요. 5MA, 20MA, 5일 이동 평균 거래량, 20일 이동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나올 때 들여다본다. 그게 농담 같지만은요. 안 실려요, 거래가. 거래가 안 실립니다. 그러면서 캔들 크기가 작아져요. 주봉의 기준에서 볼까요? 주봉의 기준에서 월요일 날 벌써 이만큼의 거래량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거래량을 넘기겠죠. 주봉상의 5MA, 20MA. 지금 막 보세요. 요럴 때 한 번씩 넘기긴 했지만 다 거의 밋밋하죠. 거의 없어 넘기는 날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1월, 2월 빼고 나서 고점 찍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캔들의 크기 자체가 일반적인 소형주들은 캔들의 크기 자체가 아주 작아집니다.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려졌다. 그리고 일봉에서 너무 오버슈팅이야. 하이닉스 오버슈팅이야. 뭐 이렇게 올라와. 말 같지도 않아. 여기서부터 몸통이죠. 여기서부터. 꼬리가 일부 달리더라도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오늘요 개인들이 300만 주나 뺏겼어요. 아이고 300만 주 얘다 0.5%다. 7억 2,800만 주짜리 0.5% 해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 그렇게 따진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누적 수급이 7% 이상, 매수평 끝나고 9만 원대 초반, 중반. 그거를 해석을 해야지. 결론적으로 이러한 하이닉스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의 이 거래량 부분을 주봉의 거래량으로 다시 해석을 하십시오. O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인 기준, 거래대금의 기준, 그 흐름하고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없이 캔들 크기가 작아지고 눌렸을 때, 그리고 비정상적인 이슈에서 이렇게 하나 두들겨 맞을 때. 말씀드렸어요. CLSA와 모건 스탠리만이 부정적인,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쪽은 긍정적인 보고서. 근데 주가가 밀리니까 한쪽의 내용만 자꾸 부각을 시킨 거죠.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도 우리가 주력이에요. IT의 기준은 우리가 IT는 비중의 55%, 그러니까 50% 이상을 채우는 게 권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자동차와 만약에 LG화학을 갖고 싶다면 전체 비중을 55에서 70% 수준에서 IT 자동차, LG화학을 분산하십시오. 근데 그 중에서도 IT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자동차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자동차도 어마어마한 실적이지만 그냥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창사 이래 실적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또 전체 글로벌 시장 업황, 또 뭐 자체적인 업황. 결론적으로 우리는 IT는 두 가지로 나누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나눕니다.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종목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이 둘 중에 한 종목, 둘 중에 한 종목. 그렇게 해서 두 종목의 비중을 채우든 아니면 여기서도 통틀어서 한 종목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강세를 쳤고 삼성전기는 전자는 사실상 제한적으로 밀렸고 가격 반발력도 이제 7만 원을 이제는 하방을 잡은 거였었죠. 7만 중반으로 온 거고요. 거래량이 터지고 왔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이 이제 과하게 낙폭이 심했었고, 그래서 여기는 뭐 예를 들면은 지난주까지도 22%의 가격 반발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종목이 사실상 12만 2천 원, 응? 거기가 살짝 이탈되는 LG화학의 흐름이라든가, LG전자의 흐름이라든가, 삼성전기 조금 뭐 잘 움직이나 싶었더니 깜 깨졌었잖아요. 근데 둘 다 다양스럽게 바닥 대비 15%, 16% 돌려놓고 있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세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IT주들이 이렇게 노출을 해드려도 아니 윤정돈의 종목은 다 노출돼 있어. 주도 노출돼 있어. 현대차, 기아 둘 중에 한 종목. 그 다음에 LG화학. 나머지 종목은 변동성이 확장된 종목군들. 두산중공업이 지금 거래대금이 좀 축소돼 있는데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카카오게임즈. 거기에 이제 게임 업체들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터져 있으니까, 그리고 변동성 확대됐으니까 게임 업체 위주. 그것도 시가총액 조단이 넘는 거. 뭐 17조짜리 N소프트 이런 기준. 2차전지 LNF 또 에코프로 BM 요 기준에서의 흐름. LNF는 지금 지난주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나오고 오늘 조정이 좀 심화됐는데 낙폭 그나마도 일부 줄여놨잖아요. 테슬라 뭐 시간에서 지금 강세고. 결론적으로 아무리 입이 10개여도 뭐 아무리 말씀을 드려봐야 이런 뭐 문자 사인 다 보내고 유료 과금을 해서 신뢰도가 있는 분들은 실질 매수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무료 방송에서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오픈을 해드리고 진짜 IT는 무조건 가져가야 될 주력주의 기준입니다라고 해도 결국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거예요. 정점의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냈떴더니 더 가더라 하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의 흐름이 연출되는 경우가 발생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더딘 것 같지만 한 번 움직임이 이렇게 5%씩 또 하이닉스 8%씩 나와버리면 그 나라 필름 출장 갔다 뭐 다른 거 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 떠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거는 자 얘네 거래 터지고 오늘 같은 날 들어갔으면 됐지. 오늘을 스타트로 지금 계속 띵똥띵똥 하는 게 뭐예요? 과금하시고 그래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화요일부터 윤정도랑 같이 가자. 그 결제 띵똥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그렇게 하세요. 지난주에도 밤마다 후회하지 말고 VVIP로 빨리 오세요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흐름에서 거래 터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금이 50% 이상 있어? 어?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해서 지금 방송 유튜브 또 보고 계시나? 그냥 내 계좌 C%고 내 종목이 C%에서 피눈물이 흘리니까 계좌는 C%인데 눈물은 피눈물이야. 빨개. 얘를 이때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저기 무슨 뭐 이상한 애들한테 다 꼬여 있잖아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렇게 잘 식사하시고 잘 드셨으면 36만 원을 잘 출연했고 내려와서 30만 원에서 한번 봐볼까 하다가 거래대금 없어. 이제는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끝. 근데 여태 물려 있어서 20만 원 초반. 이거 사야 된다. 그럼 손절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력 비중이라는 걸 채워놓는 거지. 여러분들이 또 제가 또 방송 나오는 방송쟁이 나부랭이들이 윤정도 같은 나부랭이들이 지들이 현금 50% 100% 갖고 있다가 이거 탁 들어갈 것 같으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뭐 하려고 해요?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마세요. 주식시장 들어올 때 무슨 도박장 오셨어? 그래가지고 막 한 달 만에 막 따블 내려고 들어오신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3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3개월 만에 75%씩 오르는, 또 2년 동안에 120%, 하이닉스가 190%씩 올라오는, 또 2007년도처럼 현대중공업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간 종목이 33배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타고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초심을 버리지 마시고 나 은행금리보다 또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냥 냅두면 이 화폐 가치가 훼손되니까, 그래서 나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기준점 잡아서 매매할래요. 그런 게 실적주란 말이에요. 그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란 말이에요.